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맨 총수 없는 총수다만 총총총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뭐 이것저것 둘러보는 거 좋아하고요. 네. 보기 좋고 막 멋들어진 것들, 흐드러진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의 감수성에 적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제 오늘 은행잎이 많이 또 바닥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속상할 때가 이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단풍 나들이 혹시 못 가셨나요? 전혀 갈 수가 없었죠. 아, 가려고 바쁘셨죠? 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고 그나마 은행 나무잎은 은행을 밟으면 또 굉장히 찝찝합니다. 슬리퍼를 신었는데 은행을 네. 밟았는데 어찌나 그리 냄새가 나든지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한데 오늘 대기실에서 그 냄새가 이제 은행 냄새인 거죠, 차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은행보다는 뭔가 장류 느낌의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저는 뭐 재미난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는 펀샵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아이디어 제품 파는 곳들. 뭐 강남역이나 종강역 쪽 가면 뭐 일본으로 치면 백엔샵 같이 다양한 제품들 모여 있는 것들 보고 막 되게 재미난 것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최근에 그 추석 때 그 생일 선물 겸해서 그 선물 받은 게 있었어요. 액상 커피 조그만 건데 그걸 둘 데가 없더라고요. 또 냉장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거리로 거는 거. 요만한 아주 조그만 홀로 문고리에 살짝 걸 수 있게끔 되는 게 1,000원이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보니까 것도 구매하면서. 오늘 총총총 내용과 굉장히 지금 연결 지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름 맞나요? 노력하고 있죠. 나름 노력하고 있죠. 이 코너가 계속되길 바라는 네.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또 오늘 안느의 대타로 제가 또 와서 총총총 시간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늦가을과 초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한 CEO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기업이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브랜드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통 튄다거나 이 시기에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하는 인상이 나게끔 했던 그런 특이하고 차별화된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독특한 이 제품 컨셉이나 마케팅을 보여줬던 기업을 만나볼 것 같은데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쌤. 이게 제품을 알리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론칭하고 출시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런 다른 기업과 좀 차별하게 진행을 하면 그 자체로도 좀 회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이 이쪽 분야를 희망했던 난데 여긴 또 다른 데와 달리 이렇게 또 시도를 하네. 저러한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뭐 R&D라면 제형이나 제품의 특징이 있다라든지 품질 관리라면 퀄리티 체크적인 면에서 영업이나 마케터라면 같은 제품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나 매출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인재가 되려는 지원자분들에게 관심이 가는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독특한 제품 콘셉트와 마케팅을 보여준 기업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 기업은 이제 혜태제과입니다. 혜태제과는 이제 오늘날 크라운 혜태제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혜태그룹으로 나와 있던 게 특징이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1945년 해방과 함께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구 혜태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죠. 공장이 충남 천안, 광주 양산동, 충북 청주, 경북 경산 네 곳에 위치가 되어 있고 주로 견과류인 과자와 만두류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나가옥과 제과의 어떤 기존의 생산 설비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한국인 창업주분들께서 단체로 인수를 하셔가지고 회사에 태동을 하게 되고 혜태제과 한명회사라는 이름으로 1945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6.25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혜태 산업 기반 아래 비스켓 생산을 주력을 했고요. 70년대에는 미팔군 위생검사에 합격을 해서 군납업의 자격을 얻고 그 밖에 혜태 식품이 흡수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국 각지에 혜태상을 설치해 놓으면서 다양한 제품들과 인기리에 판매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제품들이죠. OES, 에이스, 홈런볼, 프렌치파이, 아이비, 구운 감자, 사브레, 웨하스. 사실 자주 먹진 않지만 한 번 먹게 되면 멈출 수 없다는 그 제품들이죠. 그리고 전설의 과자 허니버터칩, 허니통통, 맛동산, 오사쯔. 저는 오사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유시간, TP, 얼려 먹는 초코 만들기. 글쎄요, 저는 안 만들어봤는데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고 실제로 2대 창업주 다음 세대에서는 중공업 사업이라든지 오디오 사업, 뭐 혜태 백화점 뭐 이런 쪽으로 회사의 사세를 넓히다가 IMF 이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회사는 무너지게 되고 사모펀드에 넘어갔다가 크라운 그룹에 편입이 되어 오늘날의 크라운 혜태제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혜태제과에서 좀 특이한 제품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죠. 제가 그동안 이 코너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 제가 준비하는 마다 늘 감동 위주로만 이 내용을 준비했다면 오늘은 정말 깔깔거리면서 내용을 준비했던 저희 PD님도 이 소리가 다 들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뭐 스테디안 셀러의 제품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많았잖아요. 뭐 기존에 있던 게 이제 또 빙그레로 넘어갔지만 브라보콘 같은 것도 혜태 출신이었고요. 오늘도 혜태 브라보콘으로 광고가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혀졌던 제품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시가껌. 오, 그런 게 있었나요? 시가는 이제 담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와, 근데 화면에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실제로 이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이라는 게 와닿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담배 저게 모양으로 껌이라는 건데. 레알 껌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론칭을 한 제품인 거죠? 상당히 놀라운 소식과 함께 이게 실제로 도소매상분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저 광고 문구 보이시죠? 네. 지금으로선 어디 소비자 단체나 아동 단체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아빠도 나도. 네. 그러니까 아빠는 담배를 무시고 자녀분은 시가껌을. 시약껌을 보시고. 정말 획기적인 마케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그래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혜태제과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저 껌을 배급받기 위해서 연일 혜태제과 앞에 장사진을 이루었고 출하되는 즉시 프리미엄이 붙여서 상인들에게 거래가 되어 유사 제품이 무려 30여 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껌이 그냥 껌뿐만 아니라 맛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렸고요. 실제로 90년대 초반까지 해당 제품은 절찬리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 쌤.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수입껌들의 그런 달콤함보다는 조금 정제되지 않은 느낌들이 강한 국산이 아직은 국산화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껌들이 많이 론칭됐던 것들이 사실인데 어쨌든 독특한 형태와 포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껌이 출시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놓인 환경을 회사 측에서 많이 조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껌을 어느 때 씹느냐도 맞는데 껌을 씹는 그 대상, 주로 이제 유아동이라든지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일 텐데 그들이 놓여 있는 환경들을 보니까 담배 노출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금연이 많이 좀 요구됐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 당시만 해도 담배를 가장 많이 피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금연에 대한 어떤 니즈, 그리고 금연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그들에게 시가 느낌의 껌, 같이 론칭을 하면 어떨까라는 시작이 됐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고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이나 언론에서 좀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비판이나 좀 여론이 좀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66년도에 뭐 주로 조중동 이런 신문 지상에는 뭐 대문짝만하게 광고도 많이 실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제품의 제형을 보면 가로 4cm, 세로 8cm, 가로보다 2배 긴 담배 형태의 전형적인 담배과의 형태를 띠고 있고 5개의 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품 자체에 대한 이게 출시가 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것들보다는 해당 제품의 그냥 특징, 그리고 약간은 뭐 웃음거리, 뭐 아니면 뭐 즐거움 정도로 희석이 됐던 그 당시에 껌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특징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부분이고요. 이 제품이 90년대 초반 이후에 사라졌던 걸 보면 확실히 90년대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의 좀 인식이 좀 상승이 하면서 이러한 작은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조금 제품의 출시가 이제 단절되게끔 하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왠지 이 시가껌을 판매했던 혜태제과라면요, 다른 좀 특이한 제품들도 판매를 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또 특이한 컨셉트를 가진 제품이 있었을까요? 사실 시가껌은 나중에 찾은 거고요. 원래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을 먼저 찾았습니다. 바로 2001년에 출시됐던 옐로우 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특히 MC 연재는 2001년이면 거의 뭐 기억이 없으실 나이일 텐데 왜냐하면 워낙 여리시니까요. 그 옐로우 콜라가 제가 한참 고등학교 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화면에 나왔네요. 이게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 펩시콜라 때문에 빨간색을 떠오르기 쉬운데 고정관념을 깨자. 또 이 당시가 또 약간 엽기 문화라든지 뭐 N세대 뭐 이런 게 유행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맛은 콜라 맛인데 색깔을 노랗게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게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단종을 했던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식품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스테디셀러를 많이 판매하거나 유사 제품의 맛을 첨가하는 식으로 제품을 팔았던 그 시절에 혜태는 조금은 독특하게
특히 회사가 IMF 이후에 혜태 제과가 많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 가운데서도 이런 R&D적인 면의 차별화를 꾸준히 네. 도모했다. 이런 독특한 제품 컨셉과 브랜딩은 인상 깊은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각검이랑 옐로우 콜라 등 혜태 제과가 생각보다 좀 특이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업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기업의 제품 컨셉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이게 확실히 그 시기에 맞는 접근을 네. 해야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다라는 네. 기업의 사업을 이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연한 사실들을 네.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접근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싶겠다마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용인이 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달리 말하면 오늘날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는 것 또한 오늘날의 접근과 방법으로 도입했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10년 전만 하더라도 허니 버터칩의 인기가 한동안 그러니까요. 대세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의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벌써 10년 됐네요. 어.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완전 살려고 그쵸. 난리가 났었죠. 이게- 온 동네가. 이게 특징이 뭐 연재 씨도 느끼셨겠지만 네. 유명하다는데 네. 안 먹어본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먹어본 사람 없고 유명한데 네. 그 수량은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궁금해서 먹게 되는 네. 그런 또 제품의 특징이 그거 이제 있잖아요. 마케팅이 좀 그쵸. 특이한 거죠. 마케팅적인 면이나 컨셉 자체를 그렇게 네. 가져갔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우리가 시기별 맞춤형 제품 컨셉과 마케팅이 네. 적재적소에 통했던 사례의 어. 올드 버전을 같이 만났던 내용이 아닌가. 네, 그럼 자 독특한 제품 콘셉트와 브랜딩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기업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기업인가요? 두 번째 기업은 굉장히 놀라운 네. 회사입니다. 바로 샘표식품입니다. 아. 샘표하면 이제 간장으로 유명한 네. 회사죠. 실제로 회사 측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맛있는 간장을 만들기 위해 까다로운 원료를 선별한다. 100여 가지 품질 검사를 통과해서 콩, 청정 지역의 맑은 물, 깨끗한 소금이 모여 샘표 간장을 제대로 발효한다. 내 가족이 못 먹이는 것 같은 건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창업주의 발효 정신 네. 그대로 녹여 있는 이 회사. 과연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깜짝 출시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샘표에서 어떤 제품이 기획돼서 출시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제품인가요? 예, 아까 시각검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제품은 네. 헐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바로 샘표에서 만든 커피 타임입니다. 커피 타임? 네, 이게 실제로 뭔가요? 커피가 출시가 되었던 것이죠. 네. 실제로 놀랍게도 대부분 이제 장류 제품으로 유명한 이 샘표에서 75년 역사의 이 대표 브랜드인 샘표의 간장 이미지가 네. 조금 너무 간장으로만 장류로만 제품이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새롭게 사업을 이어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80년대 중후반 한 87년께를 기점으로 커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실제로 해당 기업과 관련한 네. 기사들도 살펴보면요. 샘표가 과감하게 시도를 했다. 맛으로 떠나는 여행을 장류가 아니라 커피 네. 분야로 진출을 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다 라는 어떤 선언적인 포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간장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커피에서 간장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커피가 짤 것 같아요 라는 굉장히 속상한 냉혹한 물론 현실이네요. 맛은 굉장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맛이 있었음에도 제품의 어떤 브랜드만 보고도 네. 간장이 연상되는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강하죠. 네. 굉장히 마케팅과 포지셔닝이 실패한 사례로 오늘날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수업 때 만나봤던 네. 브랜드 포지셔닝 실패 사례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샘표 식품은 어째서 이런 제품을 좀 출시했을까요? 실제로 이 제품이 네. 캔커피가 한참 유행이었던 네. 캔커피 1세대 제품이라는 점에서의 상징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간장 브랜드, 간장 리뷰 확실히 제품의 네. 회사의 그 브랜드가 회사 명이 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회사의 어떤 R&D 역량이라든지 네. 판매 역량을 믿고 과감하게 뛰어들었다가 네.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점, 이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기존의 제품들이 샘표 꽁치, 샘표 네. 복숭아처럼 기존에는 샘표 간장의 연장선에서 통조림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기 네. 때문에 통조림은 아니지만 캔 커피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시도를 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간장업계에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커피업계에서도 인지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이 80년대 중후반의 조금 안타까운 의사결정이 좋지 않은 결과와 함께 교훈이 남게 된 것이죠. 네. 바로 제품의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 시 회사 이름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확장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품 확장성을 띠는 론칭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존 제품 판매에도 악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한동안 샘표가 뭐 약간 조롱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간장 파는 데가 왜 이런 섣부른 행동을 해? 라고 하면서 조금 기업 이미지 가치가 지금 만약에 그 가치가 그 네.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분명 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절치부심을 했고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네. 새로운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이르게 됩니다. 바로 폰타나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샘표 식품과인지를 모르시고 왠지 외국 브랜드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죠. 네. 또 폰타나 하면 영양 검색어로 검색하면 대부분 배우 다니엘 헤니님이 네.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실제로 이 제품이 론칭한 게 2007년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CF 모델이고 슈퍼 모델이었던 송경아 모델님을 써서 굉장히 고급진 모델의 이미지로 갖게 되면서 폰타나가 샘표 식품과였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세민의 부엌 시리즈. 네. 예, 뭐 김치, 세민의 김치, 아. 세민의 뭐 고춧가루, 뭐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되게 재기발랄하고 귀엽다. 어느 스타트업에서 만들었을까 했는데 샘표였어요. 이렇게 회사의 이름을 제거하고 제품 자체를 론칭하는 방식이 오히려 샘표의 경쟁력은 살면서 제품 자체도 살아나는 두 가지 효과의 특징. 독특한 제품 컨셉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거둔 실패 경험으로 새롭게 사업의 큰 교훈으로서 적용하고 높은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브랜딩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쌤.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모두의 채용 톡톡. 네. 이게 얼마나 브랜드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네. 브랜딩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닌가요? 네. 나만 그런 건가요? 그런데 네. 이렇게 샘표가요, 쌤. 네. 그 독특한 제품 기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해가지고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맞습니다. 커피로요. 근데 이를 교훈 삼아서 좀 달라진 성과를 지금 보여준 상황을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이 밖에 또 이렇게 기존의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좀 뛰어넘고자 신제품에 기존 회사 로고나 이미지에 변화를 준 그런 기업들 또 다른 기업들도 있을까요? 실제로 다른 기업들의 사례는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업들이 접근을 해서 실패 사례를 봤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자세하진 않지만 네. 농심에서 네. 2013년에 커피 사업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강글리오 커피인데요.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샘표랑 비슷한 겁니다. 농심에서 커피 만들었으면 약간 라면 스프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농심 저 많이 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쨌든 농심에선 강글리오 커피. 농심하면 라면의 인식이 강한데 네모반득한 포장에 물에 녹아내리는 분말 제형이 커피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뭐 커피 가루가 대부분 그러겠지만 네. 다른 회사 커피 가루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유독 농심 거는 이거 왠지 라면만 라면 나는 커피 스프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날 것 큰 교훈이 같은,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것이 식품업계에서는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쌤은 좀 브랜딩이 얼마큼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무형을 다루는 네. 저와 같은 직업이나 우리 MC 연진이 같은 직업에서도 그 사람을 부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네. 느껴지게끔 네.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저희 프로그램 명도 그렇고 저도 취업 관련한 이 강의를 처음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나와서 만들 네. 때 이걸 브랜딩을 해야 될지 네.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합격하셨던 분이 취업은 차코치 이렇게 말을 해주셨던 것이 떠올라서 오. 그걸로 브랜딩을 했는데 한동안 또 큰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네. 지금은 쓰진 않지만. 네, 갑자기 자기 자신을 칭찬으로 마무리를 하시네요. 그렇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은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쌤, 근데 이번 샘표의 커피 사업 실패 사례로 네. 우리가 좀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사실 흑역사, 네. 실패 사례 하면은 회사의 뭐 주가 가치까지 하락될 수도 네. 있고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는 그런 교훈 아닌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게 특징인데 네. 절치부심하고 사업으로 확장해서 브랜드 확장의 올바른 예를 새롭게 보여준 예시를 샘표 측에서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이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취준할 때는 별 도움은 안 되고요. 네. 괜히 그걸 얘기했다가 지적하면 돌아올 수가 그렇죠, 없는 그렇죠.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샘표의 실패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이렇게 거죠? 했다가는
그러면 어떻게 자네라면 보완할 텐가? 네. 이런 현직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 해결하는 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점을 유의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럼 어떻게 오히려 일할 때 가져갈까요? 이제 일할 때 이런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될 거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회사 측에 현재 진행형인 것이 현재 잘 되지만 더 잘 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주는 네.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실패 사례보다는 네. 실패 사업 이후에 네. 또 잘 된 사업을 위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나 비결을 내가 좀 느끼게 되었다. 네.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그걸 접목해 보고 싶다. 그렇게 네. 말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취준생분들도 자기 자신을 브랜딩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톤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